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 잘 하셨나요? 한 주간 있었던 일들, 이슈들을 간단히 돌아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리뷰도 해보고 저는 한 주간 어떻게 매매했는지 또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소개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장 이야기와 비트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어요. 금요일 종가상 코스피는 3200에 조금 못 미치고 코스닥은 1200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언급드렸듯이 저는 시장이 더 간다라고 보는 긍정론자이지만 지금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쯤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요일쯤에 1% 넘는 하락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는 며칠 더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시장이 버텨주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행인 것이죠. 제 예상이 틀린 게 다행이죠. 금요일은 어제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버텨주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몰빵이나 비중 베팅보다는 적게 먹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은 자리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비트코인 얘기인데 미국 시장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은 좋았어요. 근데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이 잘 버티다가 중간에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악재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증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뭐 블룸버그나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부자 증세라고 하는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대략 뭐 연봉이 한 10억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0%에서 약 40%로 두 배를 늘린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뭐 그리고 한계 소득세율도 기존 37%에서 39.6%로 올릴 계획이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 자본이득세율을 두 배로 올린다, 뭐 정말 두 배로 올릴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협상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바이든이 원하는 세율이 뭐 한 30%다, 그 한 번에 30%를 부르는 게 아니라 세게 40 불렀다가 그래 내가 조금 내려줄게 이렇게 선심 쓰듯이 30% 정도면 되겠어, 이렇게 협상 전략을 하는 건데, 뭐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뭐 전략이든 아니든 간에 핵심은 증세를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얼마 전에 2.3조 달러짜리, 2.3조가 아니라 2.3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500조 정도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추가로 또 1조 달러를 더 푼대요. 1,000조를 더 푼답니다. 그 푼 돈을 메꾸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데, 그 세금을 더 걷어서 부자 증세를 해서 뭐 교육이나 보육 이쪽으로 복지를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미국에서 말을 하고 있죠. 연봉 10억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회사 관련자들 또는 대주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법인세 이런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올라가면 회사의 순이익률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기업들에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미중시가 목요일날 갑자기 급락을 했죠. 금요일은 시장이 뭐 다행히 좀 버텨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수익 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겠다, 뭐 규제 방안 마련하겠다, 뭐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주중에 코인 시장도 뭐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증세와 코인 시장 규제는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어떤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자연스러운 진행이기도 하고요. 갈수록 이런 이야기들은 더 자주, 더 세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코인 하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인 시장이 계속 규제가 들어오고, 코인 시장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증시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주식시장을 한번 좀 볼까요? 경기 회복 기대감, 경제지표 양호 등 좋은 뉴스들도 나오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이슈가 계속 번지면서 뭐 시장이 뭐 오락가락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강했다라는 것이고요. 한 주 동안 여전히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윤석열 테마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는 뭐 윤석열 테마주가 아니라 윤석열 부인 테마주까지 등장을 했죠. 뭐 히림 같은 종목들, 코로나 재확산 관련된 테마주들도 확진자가 늘면서 같이 주목받고, 러시아 백신들, 뭐 CMO 관련 사업들, 뭐 이런 종목들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저는 역시 뭐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를 좀 주목했는데 LNF,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좋으면서 상장 후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이 기후 정상회의가 목요일에 있었는데
그린 뉴딜주를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별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 대단한 이야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 시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 점은 조금 안타깝고 제약바이오도 한 주간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아직 전체적인 투심이 살아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금요일 장 막판에 레고캠바이오가 또 난리가 났었죠. 장 종료 30분 남기고 갑자기 하락하더니 VI 걸리고 뭐 마이너스 20% 찍고 막 난리가 났었죠. 별별 찌라시가 다 돌았어요. 뭐 대표가 구속된다더라부터 시작해서 뭐 임상이 잘 안 된다더라 전통적인 찌라시까지 돌았는데 사측에서 빠르게 대응을 했죠. 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표가 나고 시간 내에서 뭐 급등을 하는 정말 이건 완전히 뭐 개미털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작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털린 분들 많을 거거든요. 이거 악재 터졌나 보다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자 손절해야지 하고 매도 쳤더니 시간 내에 쭉 올라가고 이러면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유독 바이오 종목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한번 있고 나면 바이오 종목 전체 투심 자체가 안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바이오 섹터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5개였죠. LB세미콘, 네오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덕전자, 그리고 콜마 B&H였습니다. 일단 저는 이 5종목 중에 콜마 B&H 빼고는 다 매매를 했어요. 콜마는 제가 타이밍을 못 잡고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놓친 종목인데 뭐 흐름은 아직 나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대덕전자는 제가 지난 주말에 추천을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큰 급등이 나는데 제가 잘해서 뭘 알고 급등을 맞춘 건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얻어 걸린 거였죠. 그 뒤로 조금 내려오긴 해서 지금 좀 내려오긴 있는데 대덕전자 그리고 LB세미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종목 다 약간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고요. LB세미콘은 매도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 중입니다. 네오셈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횡보 중인데 이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상승으로 방향을 틀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아직 보유 중입니다. 물려 있고요. 네오셈은 보유했다가 약수익 처리하고 지금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또 자리를 봐서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종목들이 뭐 하나 빠지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주식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좋은 종목인 건 다 아는데 이게 언제 움직일 거냐라는 거죠.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긴 갈 것 같은데 언제 가냐 요거를 맞추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사놓고 안 보면 되긴 하는데 또 사람 마음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 5개의 종목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B세미콘은 보유 중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어떻게 매매했는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수요일 날 이제 음봉이 잠깐 나왔었죠. 계좌를 한번 볼까요? 계좌를 일별 실현손익으로 대략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415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거 이제 실현손익이잖아요. 제가 챙긴 수익이고 저도 물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려있는 종목들, 버티고 있는 종목들 있고 바이오 몇 종목 세게 물려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구 될 거다라고 손절 안 치고 버티고 있고요. 수익 중인 것도 있고요. 끌고 갈 종목들은 좀 보고 또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4월달에 415만 원 정도 수익에 지난주를 볼까요? 한 주 동안 대략 넷째 주에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첫째 날 이제 대덕전자 급등했고 그걸로 수익을 좀 챙겨서 운이 좋았죠. 사실 제가 알고 매수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이 날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 음봉 조정인 날인데 이때는 제가 매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조정이 더 길게 올 거라고 봐서 매매를 안 했는데 다행히 다음 날부터 또 상승을 해서 15만 원씩의 좀 목요일 금요일도 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 주 동안 매매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았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았어요. 대덕전자를 좀 빨리 팔기도 했고 또 사실 저는 목요일 금요일을 승부처로 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듯이 저는 기후정상회의라는 이벤트를 보고 있었고 또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동국 SNC라는 풍력 테마주를 실적은 안 나오지만 테마주를 좀 베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후정상회의 때 별말이 안 나와서 사실 그 기후정상회의 보신 분들 계신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 책상에 풍력발전 그 모형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 됐다 이건 간다 가즈아 외쳤는데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가가 오히려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뭐 수익을 거의 못 거뒀죠. 아무튼 뭐 그래도 한 주 동안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너무 알려진 이벤트라 그랬나? 아무튼 뭐 씁쓸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하나 배운 거죠.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에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에 너무 감사를 하고 또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라는 뭐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400만 원 정도 4월달 한 달 동안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면서 뭐 감사하게 월급 2번 받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급등주나 테마주 매매로 한 번에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일단 종목을 찾는 관점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차트 보고 막 그런 급등 종목만 찾게 되면 운 좋게 한번 크게 먹기도 해요. 근데 더 위험하죠. 그거 맞들리면 1, 2% 수익은 수익으로 안 보이게 되거든요. 최소 10% 먹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매매를 지향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절대로 자랑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뭐 자랑할 실력도 아니고 또 요즘 유튜버 분들 보니까 막 금액이 엄청 크더라고요. 막 10억, 20억씩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뭐 자랑할 수준도 못 되지만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렇게 안전하게 편하게 매매하면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매매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안전한 방법, 저에게 맞는 방법을 제가 찾은 거거든요. 혹시 3월달, 4월달에 주식으로 손실 봤다 하시는 분들 정말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차트 보시면 지금 이 3월달, 4월달이 여기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서 손실을 봤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손실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쩌다가 한두 달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기에 이 부분에서 수익을 못 내는데 앞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 그 운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차갑고 단정적으로 말하냐 하면 3, 4월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강한 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손실이 난다? 그럼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매매 패턴이 잘못됐든 심리가 잘못됐든 종목 선정이 잘못됐든 뭐 하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수정하기 전까지는 수익 전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제 넘은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매매법을 얼른 찾으셔서 갈고 닦아서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4월의 마지막 주 5번째 주인데요. 다음 주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소개만 하고 막 추천만 하고 저는 안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하려고 뽑아놓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매매를 할 거고요. 어떤 종목들은 제가 이미 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리딩을 하거나 그런 목적 절대 아니고요. 제가 뭐 리딩할 실력도 안 되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막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종목을 언급드리고 관점을 공유 드리는 이유는 주식 투자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자꾸 손실이 반복되고 남들은 돈 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매매하고 있으니까 수익이 나더라. 여러분도 한번 이런 매매를 해보세요 라고 소개해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리딩하고 그런 것은 당치도 않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보고 있는 섹터 소개를 좀 해볼게요. 메모장을 한번 좀 켜볼게요. 메모장을 켜서 저는 일단 에이스는 가장 좋아하는 게 역시 반도체 섹터죠. 근데 반도체 섹터가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횡보 중이고 소부장 종목들이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200만 주주분들께 죄송하지만 삼성전자가 쉬는 것이 소부장 종목들에게는 훨씬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쉬어줘야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가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오히려 소부장 종목들이 잘 안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했는데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말고 소부장 종목에 투자하라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반도체 종목들 소부 많이 오른 것이 사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간다고 보거든요. 더 가는데 이제 위로 열려 있는 게 어느 정도 포션이 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좀 고점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차트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현명한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더 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안 간 종목들을 찾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 종목, 네 종목 할게요. 네 종목. 첫 번째 한양ENG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오셈, 세 번째는 오션브릿지, 네 번째는 LG세미콘입니다.
이렇게 네 종목인데요. 네 종목 다 실적도 좋고 사업 내용이나 모멘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 중에 일단 차트를 좀 보면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뭐 자세히는 안 하고 짧게만. 한양 ENG가 오스틴 공장 관련 주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못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더 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목표가는 전고점 정도로 보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오스틴 공장 계속 투자와 증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 뭐 오스틴 공장 수혜주라고 하면 PSK라든지 ENF라든지 코미코, 한양 ENG 뭐 이런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한양 ENG가 가장 주가가 좀 안 움직였다. 뭐 예를 들어 PSK 볼까요? PSK도 많이 올렸다. 요즘 좀 눌려 있는데 조금 눌려 있죠. 많이 움직였고 뭐 예를 들어 테크윙도 3만 원 부근까지 갔었어요. 좀 눌려 있고 다른 것도 뭐 K식텍이나 뭐 예를 들어 테스도 분위기가 아주 좋죠. 이런 종목. 근데 그에 비해 한양 ENG는 실적이 부족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못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오셈도 계속 주가가 횡보 중입니다. 횡보 중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박스권이거든요. 넓게 보면 저는 이 종목이 신고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4,800원 전고점 부분을 넘어서 신고가도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길게 보실 분들은 전고점을 목표로, 짧게 보실 분들은 시세가 한번 튀면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오션 브릿지인데 이 종목은 이렇게 놓고 보면 차트가 굉장히 고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도 실적을 대비해 봤을 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조정이 나와도 살짝 눌려서 다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괜찮고 좋은 종목입니다. 오션 브릿지가 이제 사업 내용이 반도체 소재 쪽이거든요. 근데 이 DNF라는 종목이 있어요. DNF와 상당히 비슷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는데 DNF는 삼성양, 오션 브릿지는 SK 하이닉스양이 좀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DNF 같은 경우는 상승분이 굉장히 이 부분이죠. 상승이 좀 탄력 있게 나왔는데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횡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션 브릿지가 못 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일주일 전부터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에서 매수를 막 풀매수, 풀배팅 가지 마시고 내려올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LB세미콘이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LB세미콘이 역시 OSAT 관련 종목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시장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신고가를 완전히 뚫어버렸거든요. 이거 상장 이후 최고가예요. 근데 보시면 이 하나마이크론이 OSAT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쵸, 네페스, 테스나 네 종목이 이제 SFA 반도체까지 총 5종목이 OSAT 이제 대장 종목들인데 삼성의 파운드리가 발전할수록 이 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차트는 하나마이크론이 신고가를 뚫었단 말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LB세미콘과 네페스, 테스나는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어요. 근데 네페스도 좋은 종목이고 테스나도 좋은 종목인데 저는 LB세미콘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신고가 16,250원을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LB세미콘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 LB세미콘은 제가 금요일날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LB세 금요일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매매를 해서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산 종목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추천했던 건데 오늘 다시 또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릴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인데요. 한번 쳐볼까요? 덕산 네오룩스죠.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메모장을 잠깐 켜볼게요. 덕산 네오룩스가 덕산 그룹주입니다.
덕산 그룹주가 굉장히 많아요. 상장되어 있는 게 덕산 하이메탈, 덕산 테코피아도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가 있어요. 그리고 상장되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뭐 덕산 산업도 있고 덕산 이 그룹주가 꽤 많은데 이 세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덕산 네오룩스가 바로 이제 덕산 하이메탈에서 분리해 나온 회사인데 디스플레이 쪽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덕산 그룹주들은 삼성향 매출이 높아요. 삼성의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덕산 네오룩스를 제가 가장 좋게 보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 45,500원. 저 이거 금요일날 매수 들어갔습니다. 저희 카톡방 회원분들께 덕산 네오룩스 들어갑니다 하고 제가 말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한 2% 정도 매수하고 나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이게 약간 우상향 패턴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조금씩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글쎄요, 목표가는 뭐 6만원 정도 예상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전고점 정도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은 눌릴 때 또는 횡보 중일 때 자신 있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런 종목들이 느리긴 하지만 급격히 무너지는 일은 없으니까 저는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차 전지 섹터가 요즘 아주 분위기가 좋죠. 좀 한번 써볼까요? 2차 전지 가장 분위기가 좋은 종목 역시 LNF,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양극재, 배터리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하죠. 양극재, 그 다음 뭐 음극재 있고요,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네 가지 핵심 소재가 있는데 LNF와 코스모 신소재가 뭐 원래 사실 양극재 대장은 에코프로 BM으로 알려져 있는데 LNF의 뭐 엄청난 수주 소식과 코스모 신소재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뭐 전고점들을 다 뚫고 거의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LNF 뭐 큰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108,000원을 찍고 내려왔고, 코스모 신소재는 분위기가 더 좋았죠. 코스모 화학이네요. 네, 코스모 신소재는 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런 걸 지금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지금 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E&D와 나라 M&D 이 두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려요. E&D는 제가 2주 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저는 다 수익 실현하고 지금은 없는데 E&D가 또 조금 내려왔어요. 이 E&D 이때 제가 사서 매도했죠. 여기서 사서 매도하고 좀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 종목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본업도 매연 저감 장치, 촉매 시스템을 하는 본업도 튼튼하고 실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업이 아닌 2차 신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제 양극화,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전구체 개발이라고 했죠. 그 신사업도 꽤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한 4만 원 선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E&D는 눌릴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이 나라 M&D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막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LG전자에서 분할되어 나온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원래 하는 주력 사업이 금형 제작이라고 해서 금속 부품들의 뭐 틀 같은 거 있잖아요. 금속 부품을 다양하게 만들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막 대단한 기술 아닌 것 같아요. 막 수익률이 좋거나 뭐 엄청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추천하냐 하면 이 매출의 50%는 금형 부분이고 그 다음에 38%가 배터리팩인데, 이 배터리팩도 뭐 굉장히 막 기술력이 높고 뭐 진입장벽이 높고 이런 사업은 아니지만 배터리팩의 대부분을 다 LG화학에 납품을 합니다. LG에서 분할돼 나온 회사라고 했잖아요. LG화학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분위기를 타면 이 종목도 테마로 엮여서 테마성으로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금요일날 매수를 했고요. 대략 요 정도 저점인데 요 정도 손절 라인 보시면서 급등하게 되면 또는 우상향하게 되면 이 종목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차트가 살짝 애매하긴 해요. 지금 약간 하방으로 트는 것 같은 묘한 분위기가 나긴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방향을 위로 틀어서 올라간다라고 하시면 2분할 정도로 접근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콜마 B&H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매수하신 분들 있다면 더 길게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좋게 보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민감주 섹터에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에도 더 많이 있고, 더 추천드리기가 조금 너무 많아서 조심스러울 정도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단타도 종종 하고 차트 매매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전고점 돌파 매매 이런 것도 재미도 보고 있고요. 좋아하는 타점이 보이면 차트 매매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 이런 거예요.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이런 차트 있죠?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종목 1차 매수를 한 종목인데, 티로보틱스는 사업성이나 어떤 회사의 내용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차트가 약간 좀 횡보 중이잖아요. 급등했다가 횡보 중인데,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이런 차트,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이 회사가 만약에 테마주고 정말 좀 좋지 않은 회사다면 하락하겠죠. 근데 이런 종목은 하락하면 더 담아도 좋을 1차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이런 모양이라는 것. 차트를 돌려보시다가 이런 모양의 차트가 나오면 관심 종목에 넣고 한두 달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 요즘 관심 종목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과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리뷰,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제 계좌 인증까지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제가 주식을 엄청 잘하거나 엄청 고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제 방식대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종목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리딩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편안하게 2, 3일 또는 일주일 정도 들고 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기 위함이에요. 계좌 인증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인증했으니까 계좌 인증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매매를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주식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4월의 마지막 주인데 모두 성투하셔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부분들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